우리는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며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때로는 친절함으로 인해 남들에게 되려 이용만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너무 친절하게만 대하기보다 적절하게 선을 지켜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친절함이나 호의를 이용하는 못된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기 때문에 적당함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조언을 통해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주지 마라. 친절함이란 것은 대체로 옳은 것이다. 타인에게 친절한 태도로 먼저 다가가면 상대방도 대체로는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상대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상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호의가 보통의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즐거움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그들에게 무시당할 것이며 그들에게 그저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으로 비춰질 것이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늘 행동한다면 상대는 나를 무시하며 무례하게 굴기 마련이다. 항상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아무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기보다 사람을 겪어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살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상대를 알기도 전에 모든 것을 다 퍼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사람에게까지 친절을 베풀어가며 구걸해서 친해지려 하기보다는 나의 성격과 맞고 친절함을 친절함으로 돌려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해라.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혹여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인간의 본성은 본디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다. 누군가는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그렇기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큰 의미를 두지 마라. 두 번째,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머리 숙이지 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의 이해를 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정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나머지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로 나를 가르치더라도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저 무시하라. 왜냐하면 애써 반박한다 한들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이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적인 상황이 바뀌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면서 모양만 다르게 보여지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 애당초 타인의 인정 따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역시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지, 개념이 협소하고 신조가 천박한지, 견해가 왜곡되었고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안다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하찮은 생각들이 있는지를 알고 모두가 하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 경험으로 알면 타인의 견해 따위는 굳이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형편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훌륭한 인물을 깎아내리기 바쁘고 뒷담화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오히려 내가 더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말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 이해받으려 자존심까지 굽혀가며 이해를 구걸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이 타인의 의견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 현명한 자임을 명심하라.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세 번째, 내 건강부터 챙겨라.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 몸을 갈아 넣으며 혹사시키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나큰 착각을 한다. 자신의 건강보다 주위의 평판이나 돈과 같은 다른 외적인 것들을 쫓아가며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은 외적인 어떤 재화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중요한 것이다. 먼저 건강해야 세상의 재화를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조금만 아프더라도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다. 따라서 아무리 친구가 많고 돈이 많을지라도 건강을 잃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남의 인정 따위는 정말 하찮은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나와 가족의 건강이다. 완벽하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즐거운 마음 등 이런 것은 아무리 높은 지위나 많은 부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건강이란 바로 인간 자신을 이루는 것, 사람이 홀로 있을 때에도 그를 따라다니는 것, 다른 사람이 그에게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므로 건강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저 그것 하나만으로도 크나큰 장점이고 행운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라. 네 번째,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라도 반드시 비밀로 하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사로운 문제는 모두 비밀로 간주해야 하고 친한 사람에게도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전혀 모르게 놓아두어라. 별것 아닌 일일지라도 상대가 알게 되었을 경우 나중에 의도치 않게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분별력을 나타내야 할 때는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침묵은 현명함의 문제이며 말은 허영심의 문제이다. 두 가지가 올 기회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이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이익보다 말이 가져다줄 일시적인 만족을 선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다. 큰 소리로 한마디를 하면 사실은 가슴이 후련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습관이 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꾸 그렇게 행동한다면 생각이 말과 더 친해지고 허물이 없어져 남과 대화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말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말 사이에 틈을 크게 벌려 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좋은 비밀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비밀은 상황이 나빠지면 결국 나에게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속 깊이 숨겨 두어야만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친구도 결국에는 남이기 때문이다. 적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비밀이라면 친구에게도 결코 알리지 말라는 아라비아 격언이 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털어놓으면 비밀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결국 침묵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말이 너무 많으면 결국 말실수가 늘게 된다. 과묵함은 처세의 기본이란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너무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에 일종의 만족감을 함께 느끼게 된다. 사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 하나는 최근 겪고 있는 친구의 불행과 슬픔에 관해 듣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이 지닌 특성이자 본성이다. 따라서 자기 자랑을 크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남의 자랑거리를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를 해줄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특히 똑같은 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오나 원한을 사기가 쉽다. 남에게 자랑하는 순간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랑할 일이 있더라도 애써 감추어야 한다.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다는 점을 보여주어라. 다섯 번째, 타인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추운 겨울 어느 날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몇 마리 고슴도치가 모여 있었다. 하지만 고슴도치들이 많이 모일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떨어질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추위는 고슴도치들을 다시 모이게끔 하였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많은 횟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들과 최소한의 거리를 두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고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의 필요로 인하여 인간이라는 고슴도치들이 모이게 되었으나 그들은 인간의 가시투성이라는 본성으로 서로에게 상처만 입힐 뿐이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의라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거칠게 말하곤 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서로의 온기는 적당하게 전달되었으며 또한 인간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리는 일도 없어졌다. 하지만 남을 찌를 수도 자신을 찌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은 자신만의 온기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다. 사람의 운명이란 변할 수 있어도 사람의 성질이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정말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어도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라. 무례한 내용을 이야기해야 할 때는 더더욱 예의를 지켜야만 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마라는 처세가의 오랜 원칙이 있다. 이 말은 자신이 한 말의 해석을 타인의 분별력에 맡기라는 뜻이다. 일반 사람들은 분별력이 부족하므로 그 자리를 파한 뒤에야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반면에 격한 어조로 말하라라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라는 뜻이므로 모든 일은 원래 의도와 반대의 결과는 낳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의 바른 태도와 친절한 어조로 말하면 말하려는 내용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결코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6번째,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라.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이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타인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자이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행해야만 한다. 그러니 결코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세상의 본질과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간 세상 그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것을 얻기는 너무 어렵다.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이 넘쳐 흐르고 인생이란 고통의 연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마음이다. 마음의 밝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대상이 아닌 대상에 대한 의견이다. 행복이란 외부 그 어디에도 없고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진정 행복한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하지 않게 견디며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행복이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9%는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달려있음을 명심하라. 오늘 들려드린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어 더욱 현명한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